시작할 거고, 음. 오늘은 이거 녹화가 다른 음성이 녹화가 되겠네. 네, 오늘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일단은 뉴스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 그러니까 2주 전 영상이었나요? 2주 전 영상에 뉴스픽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전달드렸는데, 오늘 살짝 그 내용을 살짝만 더 보고 그 뉴스픽에서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 오늘의 목표는 페이스북에다가 자동 포스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에 강의를 진행했었을 때 페이스북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셀레니움으로 했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셀레니움으로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클래스 개념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페이스북을 셀레니움으로 클래스화 시켜서 여러분들 설명드렸는데, 너무 어려워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도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걸 굳이 클래스화를 시켜서, 저는 대상을 일반인 분들한테 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이거를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나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요거를 코드는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도 이거는 코드는 전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셀레니움으로 하게 되면 뭐 여러가지 타이밍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엘리멘트들 셀렉터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이슈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까지였을걸요. 아마 거의 그게 클래스가 동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CSS 셀렉터로 한다고 한들 그게 유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API를 사용하거나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들고 온 게 페이스북 API입니다. API. 이 셀레니움으로 이 코드는 드리긴 할게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클래스화된 이 상황에서 좀 이해하시기도 어려웠고, 여튼 이 코드는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페이스북을 API로 해서 오늘 발행을 해볼 건데, 제가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나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나 작성했어요. 요거를 일단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자, 요거죠. 요거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네, 요거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제 티스토리죠. 티스토리. 서브 티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제가 포스팅을 오랜만에, 여기 블로그에는 오랜만에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포스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계정 만들기부터 시작합니다. 친절하게도 새로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도 만드는 방법, 그쵸?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 발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하나 제가 써놓은 게 요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번호 알아내기.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나요? 혹시 1번? 네네네. 목소리 작거나 그러면 더 크게 하면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번호 알아내기.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 아이디가 따로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디가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가 페이지의 API로 라이팅을 하려다 보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의 아이디를 알아내야 돼요. 이게 가장 또 첫 번째 이제 접하실 때 이게 문제죠. 문제. 요거
그게 어디서 쓰이느냐, 실제 코드를 보면 이 짤막한 코드를 보죠. 짤막한 코드를 보면 이게 다거든요. 페이스북에 라이팅 하는 거에 코드가 뭐 10줄도 채 안 되죠. 일단 리퀘스트를 썼고, 리퀘스트는 여러 가지 포스트나 get 이 방식의 HTTP 리퀘스트 방식이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건데, 그 리퀘스트 날릴 때 리퀘스트의 페이로드는 메시지, 즉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타나는 문구, 그 다음에 링크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포스트 URL이 지금 그래프 페이스북.com 한 다음에 여기 안에 페이지 아이디가 들어가요. 페이지 아이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페이지에다가 라이팅을 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 페이지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페이지 아이디를 여기다 적어서 이제 나갈 거고, 우리가 제가 오늘 드릴 라이팅 페이스북 플러스 뉴스픽에도 이 함수로 점핑해 보면, 페이스북 라이팅으로 점핑해 보면 여기 내용이 지금 페이스북 아이디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아까 짤막하게 보여드렸던 코드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메시지고요.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로 남길 메시지, 그죠? 메시지로 남긴 메시지, 액세스 토큰, 그 다음에 포스트로 달리는데, 포스트에 페이지 URL에 지금 URL을 형성할 때 feed라는 API 써갖고 날릴 때 페이지 아이디가 들어가요. 그래서 페이지 아이디 받는 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 다른 방법이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제가 알아본 방법은 페이지를 만들었다. 위에까지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거에 따라서 페이지를 만들면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정보에 페이지 투명성에 모두 보기를 클릭하면 광고 라이브러리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광고에 대한 설정 부분 되겠죠. 설정 부분, 디테일한 설정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클릭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뷰가 하나 뜨는데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하나 뜨는데, 브라우저 위에 상단에 View All Page ID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페이지 아이디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이지 아이디 가져오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정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정보의 투명성에 모두 보기, 광고 라이브러리로 이동한 다음에 페이지 브라우저 창에 여기에 있는 아이디를 가져오는 게 페이지 아이디다. 그래서 API 있을 때 페이지 아이디를 날려주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코드상에서 샘플 코드를 보면, 코드상에서 제일 중요한 페이스북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API를 사용할 때 이런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결국엔 키죠, 키. 나를 증명하는 키인데, 그 키는 보통 토큰이라고 그래서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서 일정 기간 내에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친다거나 해서 이게 날아가요. 영구적인 토큰이 보통은 없는데, 보통 한 달이 주기가 됐든 뭐 어디가 주기가 됐든 보통 그 토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날아가서 리프레시 토큰으로 뭐 업데이트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 페이스북에는 이 영구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토큰을 갖다 박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방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큰 받는 방법이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먼저 페이지 만들고 페이지 아이디 알아내고, 그 다음에 개발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개발자 등록 및 앱 등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내가 페이스북에 앱을 하나 등록해서 그 앱을 통해서 내가 API 권한도 얻고, 그 권한 얻은 걸로 라이트 기능도 할 겁니다. 쭉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앱을 만드는 거, 비즈니스 계정 앱 유형으로 만드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쭉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페이스북 키를 키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앱까지 만들고 나면은 앱까지 만들고 나면 이 키 만드는 그래프 API 탐색기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이 키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키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제가 설명은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리고 이걸 받으면 뭐가 되냐면 일단 페이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글씨가 잘 쬐끔하니까 그래프 아이디를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프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래프 API 탐색기라고 하는 거예요. 탐색기라고 해서 이 토큰 관련된 것을 이걸로 보여드리지 말고, 죄송해요. 제가 직접 만든 걸로 보여드려야겠다. 네, 이 액세스 토큰 관련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의 그 해당 권한들, 뭐 라이트 권한이 있느냐, 리드 권한이 있느냐, 뭐 다양한 권한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다양한 권한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상위 권한이나 다른 권한을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죠. 받아서 제가 일단 넣은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 권한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이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그냥 1시간 동안에 토큰이 권한이 사라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느낌표를 누르게 되면 액세스 토큰 도구 열기라고 되어 있어요. 액세스 토큰 도구 열기로 해서 액세스 토큰 확장을 눌러주면, 그죠? 확장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나온 토큰, 이게 2개월 동안 가능한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에 써놨는데, 이렇게 해서 2개월 토큰 받는데, 요건 어차피 2개월밖에 안 60일이거든요. 60일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토큰인데, 이걸로도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API 키를 영구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앞서 받았던 토큰을 그 2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토큰을 이 액세스 토큰 위에 아까 보셨던 그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포스팅, 즉 포스트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에 페이지 아이디 적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 액세스 토큰을 적어서 제출을 딱 눌러주시면 이 액세스 토큰이라는 게 나와요. 액세스 토큰 해볼까요? 해보죠. 뭐 이거는 좀 확실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복사해요. 2개월 토큰. 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래프 API에서 이 느낌표를 눌렀어요. 느낌표.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 도구 열기, 그 다음에 토큰 확장, 그 다음에 2개월 토큰,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복사해서 그래프 API 탐색기 가셔서 액세스 토큰에다가 그 2개월짜리 토큰을 붙여놓고, 그죠? 붙여놓고,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붙여놓은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느 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선택. 내가 어느 페이지냐면 페이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아니 앱이래. 페이지가 아니라 앱이죠. 앱. 내가 만들어 놓은 앱. 앱 선택. 그죠? 선택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걸 써줘야 돼요. 페이지 아이디가 내가 여기다 써놨을 거예요. 잠깐만요. 페이지 아이디가 이게 페이지 아이디가 요걸 거예요. 페이지 아이디 줬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필드 액세스 토큰이라고 적어줘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네, 이렇게 적어주면 이 왼쪽에 있는 창은 포스트나 겟 방식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포스트로 해서 포스트가 아니겠군요. 게시겠어요. 네.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액세스 토큰은 요걸 여기다 액세스 토큰이라고 뒤에 적으면 여기에 있는 액세스 토큰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디 그 다음에 필드하고 액세스 토큰 적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출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너의 페이지 아이디는 이거야. 이거에 대한 너의 연구 토큰은 다음과 같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연구 토큰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발행이 되면 이 느낌 표시를 눌러보면, 느낌 표시를 누르고 액세스 토큰 도구 열기를 다시 눌러보면 발급이 자 봐. 어쨌든간 이거는 왜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걸 사용하면은 연구 토큰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월짜리 토큰을 액세스 토큰으로 넣고 한번 리퀘스트를 해주면은 이거를 너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그 토큰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토큰을 사용하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단기든 장기 토큰 2개월짜리든 그걸로 해서 API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토큰까지 받아야지만 됐었어요. 이런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토큰으로 해서 하면 되고, 페이지에 이 블로그에 제가 샘플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자, 링크를 하나 있는 거고요. 링크 있고 메시지 있고, 메시지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라이팅 할 때 위에 상단에 써지는 글,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 지금 받은 연구 토큰 넣어주면 되고, 페이지 아이디를 적어주면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링크, 내가 했던 게 링크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에 자세하게 매우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컬 요청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 참고해 보시면 되고, 콘텐츠 게시잖아요. 게시 가이드 API 토큰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 응용해서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 데이터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끝났어요. 페이스 잠깐만, 어디 갔어? 요거 블로그 통해서 확인하셔서 블로그에 액세스 토큰 받는 거라든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아이디 받는 부분만 보신 다음에 참고하셔서 API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요 받으면 API 토큰이 떨어지고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디가 떨어지고, 네, 그거로 갖다가 코드상에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나눠드릴 페이스북 API 뉴스픽 자동 발행 배포용에 위에 상단에 아이디가 있을 텐데,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페이지 아이디는 제가 임의로 해서 넣어놨는데 이건 숫자예요. 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다운 표시나 쌍따옴 표시가 안 붙는 페이스북 페이지 정말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액세스 토큰은 아까 받았던 연구 토큰을 API 연구 토큰이라 적어볼게요. 연구 토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페이스북 API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PI의 추가적인 사용 방법. 그러니까 저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팅 보면은 저는 메시지가 필요했고요. 그 메시지 필요했고, 그 다음에 URL을 날려줘서 그 URL을 갖다가 오지 지나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려고 한 거거든요. 링크를 따라서 메시지랑 링크만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메시지에 뭐 JPG 파일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보셨던 아까 알려드렸던 그 페이지, 콘텐츠 게시 페이지, 요걸 참고하셔서 추가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링크랑 메시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한 겁니다. 리퀘스트로 날려줬고요. 우리가 쓰는 방식은 포스트라는 방식이고요. 포스트 URL로 그래프, 페이스북, 그 다음에 페이지 아이디, 피드로 해서 날아간 거고, 페이로드에는 요 세 개만 채워줘서 날아가면 돼요. 채워줘서 날리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라이팅하는 방법이 끝이죠. 그리고 뉴스픽인데, 뉴스픽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한번 또 좀 드려볼게요. 뉴스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뉴스픽의 정말 뉴스들에 대한 컨텐츠 리스트를 가져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리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뉴스픽 링크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뉴스픽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죠. 왼쪽 화면이 뉴스픽 로그인한 화면이고, 우리가 보통 크롤링에서 패킷 분석할 때 쓰이는 개발자 도구 부분입니다. 뭐 엘리멘트 분석할 때도 쓰지만 일단 리퀘스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F12번 누르셔서 F12번 누르셔서 이 엘리멘트 탭을 많이 보죠. 근데 그렇지만 네트워크 탭에 가면은 이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다 지우고, 요거 다 지우는 명령어고, 우리는 패킷을 올로 잡을 게 아니라 네가 실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이 XHR은 XML HTTP 리퀘스트의 약자네요. 어쨌든간 이게 뭐야? HTTP 통신에 쓰이는 패킷만 잡겠다라는 소리예요. 즉 올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림 파일이든가, 올로 해볼까요? 올로해서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JPG 파일들도 막 보이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잡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볼 거는 실제 HTTP 리퀘스트, get post 이런 것만 보고 싶으니까 XHR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딱 명료하게 리퀘스트로 날린 포스트 겟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컨텐츠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컨텐츠 리스트는 뭐 다음과 같이 패킷을 채워줘서 보내면 리스폰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리스폰스의 내용을 보면 컨텐츠 리스트하고 레커멘드 리스트가 있어요. 레커멘드 리스트는 앞에 보시던 이게 아마 스토리의 10개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컨텐츠들이에요. 컨텐츠 리스트 애들. 레커멘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10개일 거예요. 이게 10개. 그 다음에 나오는 컨텐츠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물론 리커멘드 리스트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매번 바뀌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받아다가 파싱해서 쓸 거예요. 그 파싱하는 부분이 get newspeak 링크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뉴스픽 링크가 아니라 뉴스픽 링크가 아니죠. 인포죠. get newspeak 인포 부분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날려주면, 어떻게 날려줬냐면 반반 쪼개서 볼까요? 아까 컨텐츠 리스트에 페이로드를 보면
페이로드를 보면 아이고 이걸 좀 이렇게 할까요? 네. 잠깐만요. 자, 보면 여기 헤더 부분에 보면 여기 너는 리퀘스트 URL로 파트너 뉴스픽 KR 메인.컨텐츠 컨텐츠 리스트를 날려. 근데 그 날리는데 이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날려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 안에는 이 페이로드에 그 파라미터들이죠. 파라미터들에 다음과 같이 채워서 날려주면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채널 넘버, 인풋 스위치, 이거 블라블라 있고, 페이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게 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가 이거를 설정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컨텐츠를 가져오고 싶으면, 물론 이거는 추천 컨텐츠 10개의 그 컨텐츠 수입니다. 이거는 이게 만약에 10이라고 적혀 있으면 추천 컨텐츠 10개에 그냥 컨텐츠 리스트 10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0이라고 써져 있으면 추천 컨텐츠 10개에 컨텐츠 리스트는 이 20개를 가져온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다시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페이로드에 2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페이지 사이즈가 20이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 온 데이터를 보면은 추천 컨텐츠 10개에 컨텐츠 리스트가 20개가 날라와요. 이거에 대한 수라는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한 수. 이건 제가 뭐 뉴스픽 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페이지 사이즈를 만약에 10개로 하면은 이게 추천 컨텐츠 10개에 아마 10개만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 수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현재 HTTP의 포스트 방식으로, 여기 포스트라고 써져 있죠. 포스트 방식으로 리퀘스트 URL을 다음과 같이 쓰며 페이로드인 파라미터들로 요것만 날려주면 너는 이런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어. 그 리스트를 받고 나서 너는 데이터에다 그거를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약간 목소리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꾸 코를 삼키게 되네요. 예, 죄송해요. 데이터, 그 포스트 방식으로 받게 된 데이터, 즉 어떤 정보? 아까 보셨던 뉴스픽의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하고 이 리커멘드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에 담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파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어떻게 파싱하느냐, 이거를 알려면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그 자료 구조형을 좀 알면, 공부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몇 번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프린트 뭐 찍어보면 되거든요. 프린트 찍어볼까? 지금은 일단 돌리기 뭐하고, 이거 풀어서 프린트로 찍어보면 되거든요. 찍어보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시면 돼요. 이걸 돌려볼 수가, 이게 배포용이라서 잠깐만요. 돌려보는 게 나을 것 같죠? 잠깐만요. 하나 돌려보죠. 배포용 말고.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네, 배포용 말고.
돌려보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뉴스픽 링크를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 라이팅 하는 부분도 아니니까 이걸로 해놓고 한번 돌려보죠. 저거 나오면 안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 로그인을 하거든요. 뉴스픽 카카오로 로그인 하는 식으로 로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가져온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걸 갖다 풀어봅시다. 이걸 풀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가져오는데 이런 식으로 파싱하니까 어떻게 가져오다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뉴스픽. 화면이 떠서 로그인 되고 로그인 과정 거치고 됐습니다. 네, 돼서 화면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돌고 있어요. 네. 왜냐면 화면에 개인정보가 아까 노출이 돼서 그것 좀 어떻게 처리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보면은 여기 보실래요? 요거 PP를 푸니까 PP는 여러분들 프린트가 아니라요. 이거는 HTML이나 JSON 파일 형태를 사람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거 PP 프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프린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좀 더 보기 쉽게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PP 프린트. 잠깐 있어봐. 어디 갔어? 너무 많죠, 뭐가.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앞에서는 이제 파싱된 결과만 이렇게 보였는데 요걸 보니까 실제 데이터가 온 거를 그대로 찍어줬어요. 보기 좋게 PP 보기 좋게 찍었어요. 보기 좋게 찍으니까 맨 위에 한번 가볼까요? 맨 위에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와요. 크게는 컨텐츠 리스트와 레커멘드 리스트로 나눠져요. 컨텐츠 리스트와 레커멘드 리스트. 즉 데이터에 레커멘드 리스트냐 아니면 컨텐츠 리스트냐 해가지고서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의 몇 번째냐를 넘으로 받고요. 넘은 포문으로 해서 돌아가겠죠. 리스트가 쭉 몇 개가 연결된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져올 값이 NID다. NID라고 넣어준 거예요. 형태가 크게는 컨텐츠 리스트로 돼 있고 그 컨텐츠 안에는 리스트로 돼 있어요. 리스트로 해서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두 개 끝났고 3개 끝났고 쭉 될 거잖아요. 그걸 넘버로 해서 받은 거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타이틀이든지 그죠?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뽑아온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파싱이죠. 파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볼까요? 그리고 어디 갔어? 잠깐만요. 좀 내리고 어디 갔지? 예.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가져온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받아왔는데 그 컨텐츠는 그냥 일반 링크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숏 링크, 즉 뉴스픽에서 나를 인증할 수 있는 링크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건 어떻게 하냐? 뉴스픽 링크 보면은 이거 한번 또 날려볼게요. 날려보고 여기에 링크를 클릭해 보면 딱 클릭하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이런 게 날라가요. 이런 게 날라와서 최종적으로 리스폰스 온 게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원하는 거냐면 링크 만들기 했을 때 최종적으로 https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링크 붙이고 맨 마지막에 데이터 텍스트라고 해서 이 결과로 온 값, 아이고 어디 갔어? 예, 결과로 온 값인 이거를 여기에 붙여준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되겠죠. HTTP 그리고 HTTPS 하고 결과가 온 거겠죠.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죠. 복잡해요. 여기에 헤더에 아까 보면은 리퀘스트 URL로 해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날려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포스트 방식은 리퀘스트 URL 매우 간소화되어 있는데 이 리퀘스트 URL에 이거는 막 복잡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서 잠깐 포스트와 하고 겟 방식을 차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URL에 아예 붙여서 다 날아가는, 이거 그대로 붙여보면 안 되겠구나. 어차피 지금 캐시가 저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날르면은 이렇게 노출이 다 되거든요. 무슨 파라미터들로 날리는지. 이게서 약간 단점이죠. 겟 방식. HTTP 통신할 때 겟 방식은 이렇게 다 날린다는 게 단점이고, 아까 포스트 방식은 리퀘스트 URL에 짤막한 반면에 이런 파라미터들이 페이로드에 숨겨지게 되죠. 이런 게 차이인데, 하여튼 이거는 좀 더 공부 같이 해보면서 나중에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날리면 된대요.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값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서 보셨던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까 받아왔잖아요. 인포 정보에 NID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NID라든가 NID 리스트에서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드 넘버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추천인 코드 챗지님이 알려주신 거 추천인 코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게 결국에는 디코딩이 안 되고 인코딩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알아먹을 수 없는 이렇게 인코딩 된 숫자가 있는데, 이 인코딩도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디코딩 해가지고서 날리면 그 정보값이 잘못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 인코딩을 만약 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펭귄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는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인코딩 돼 갖고 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려주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인코딩 된 순수에다가 이런 값들을 넣어준 거죠. NID라든가 프로바이드 ID라든가 이런 걸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넣어주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서서 컨텐츠 리스트하고 추천 리스트의 정보들을 받아온 거고요. 받아와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받아와서 겟 방식이죠. 아까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겟 방식으로 받아와서 요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최종적으로 숏링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숏링크 만들어졌으면 링크 정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셨던 타이틀 정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실제 페이스북 라이팅 하는 부분에 이 타이틀 리스트로 해서 타이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숏링크 리스트를 통해서 링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원하는 메시지하고 링크하고를 형성해서 마찬가지로 리퀘스트로 날려준 겁니다. 이게 끝이죠. 이게 페이스북 라이트, 페이스북 API 사용했고, 뉴스픽은 리퀘스트의 일반적인 방법, 리퀘스트로 분석한 걸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뉴스픽 같은 경우에는 RSS가 있는데 이 업데이트 주기도 짧을 뿐더러 이 리퀘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죠. 바로바로 링크를 딸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방구름님도 있고, 채찌님도, 조제님, 행복한 매너티님. 아이디는 메인방에 쓰시는 아이디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너드님, 코딩탐구님. 오케이.
안꼬님 들어오셨는데, 안꼬님 이거 뉴스픽 리퀘스트 이거 뉴스픽 링크 제너레이터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다가 저장하는 부분만 넣으면은, 드리면 되는데, 네, 제가 게을렀습니다. 안꼬님. 예, 만들면 바로 드릴게요. 네, 뉴스픽 제너레이터는 그 부분만 인포메이션 가져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인포메이션 링크로 만들어준 부분만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목소리가 점점 안 좋아지네요. 감기가 둘째한테 오물맞아가지고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한손 내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드리면 되겠죠.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죄송한데 나중에 이 겟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을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어떤 방식으로 알아볼 거냐면, 사실은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의 헤더 부분의 내용을 보면 리퀘스트 헤더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컨텐츠 타입이 있거든요. 어디 갔지? 쿠키 있고, 포스트 방식 이거 하나 한번 열어볼게요. 포스트 방식에 이게 있거든요. 컨텐츠 타입, 이게 X 뭐시기로 되어 있는 거하고 JSON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포스트 방식에 크게는 두 가지 방식, 크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방식을 좀 알고 계시면 이 파싱 하는데도 더 편하고요. 리퀘스트 날릴 때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것들 위주로 이 컨텐츠 타입에 따라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JSON하고 XML의 다른 점, 차이점, XML하고 JSON의 차이점은 물론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내가 찾아놓은 게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제 딸 목소리네. 네, 요가파이어님 질문이 있는데 질문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거 나중에 알아볼게요. 네, 요가파이어님 질문 좀 잠깐 볼게요. 파이참 아이디 환경을 보면 파일 여러 개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 같은데, 요가파이어님 그냥 실행하면은 여러 개 실행이 되는데,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거 그냥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지금 토큰 값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티스토리에 포스팅, 분양 정보 포스팅 하는 거죠. 이거를 돌려보면 실행을 눌렀어요. 이거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것도 돌아가죠. 지금 이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고 있고 이거 돌아가고 있고, 색깔 지금 들어오잖아요. 색깔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두 개를 같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색깔이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지금 이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다, 이 색깔들은, 이것들은 안 돌아가고 있고. 버전이 뭐더라? 22네요. 뭐 이걸 쓰셔도 되고, 모르겠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이거 좀 돌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파이썬이 3.8을 물고 있을 거예요. 3.8이 제일 호환성이 좋긴 하거든요. 3.8 물고 있네요.
보통 3.8이나 3.10까지 쓰는데 3.11까지는 안 쓰고요. 제가 3.8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예. 3.8이 별 이슈가 없더라고요. 크게. 네, 요가파이어님 질문이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마 되실 거예요. 좀, 예, 예. 여러 개 돌릴 수가 있어요. 어디 다른 질문 없을까요? 혹시 아, 아, 아. 메인방에서 쓰시는 거 혹시 아이디인가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여튼간 그리고 페이스북 아까 혹시 안 들어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거 답하기 전에 네 이거 오픈방 페이스북 지금 소스 나눠드릴 방입니다. 1, 2, 3, 4로 돼 있을걸요 아마? 아니요 없나? 비밀번호? 네 포스트 겟방식 클라이언트 서버에 주고받는 방식에 관련해서는 HTTP 보통 포스트 겟방식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파싱하는 것까지 알아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포스트 겟 방식 뭐 딜리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검색하실 때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제이슨하고 XML까지 알아야지. 파싱 하려면요. 파싱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포스트 겟 방식하고 좀 상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포스트가 뭐 겟 방식이 뭔지 알아야 패킷 분석이 되거든요. 패킷 분석할 때 패킷 분석한 거를 이제 파싱해야 되니까 이런 두 가지 데이터 포맷도 알아야 되고요.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어떤 식으로 이건 한번 그냥 알아볼까요 오늘? 검색하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포스트 날릴 때 컨텐츠 타입으로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날리면은 이게 두 번째 거는 제이슨 형태로 날아가고요. 첫 번째 거는 그냥 키밸류 형태로 날아가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파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날리는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포스트 겟 방식 이전에 이 데이터 포맷을 좀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 포맷 어디갔지? 내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겟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이 제가 찾아놓은 게 있을 텐데 딸애가 지금 노래를 막 부르고 있네요. 정신없어요 지금. 딸애가 막 불러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렇게 찾아야겠네. 제이슨 XML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본 적 있네. 크게는 이렇게 나눠주세요. 제이슨 형태는 광고 좀 내리고 제이슨 형태는 XML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제이슨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장단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축약해서 말하면 지금은 제이슨 형태로 많이 써요. 옛날에는 XML 형태로 많이 썼었어요. 즉 어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파싱해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쪽의 구조가 이 배열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제이슨 형태의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이슨의 데이터 형태로 많이 쓰이죠. 아까 뉴스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제이슨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이슨 형태가 많이 쓰죠. 이런 형태의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크게 알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XML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는 우리 가장 많이 접하는 게 RSS 분석할 때예요. RSS 분석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XML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XML 형태 볼까요? 제가 다음 주에 하게 될 아우 딸애가 계속 저기여서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네, 정신이 없네. 다음 주에 하게 될 쿠쿠 뉴스. 쿠쿠 뉴스. 잠깐만요. 쿠쿠 뉴스의 XML 형태를 잠깐 보면 이거 다음 주 설명드릴 건데 쿠쿠 뉴스의 XML 배포형이네 이건. 잠깐만요. 네. 제거 RSS가 쿠쿠뉴스 RSS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히 XML 형태입니다. XML 파일이라고 돼 있죠. 이 XML 구조로 돼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콘텐츠 게시 아니다 어디 있어? 네, XML 형태로 돼 있잖아요. 제이슨하고 명확히 다르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는 중괄호로 돼서 키밸류 같고 이거는 약간 HTML 형태 구성으로 돼 있죠. 이게 RSS 분석하실 때 보통 RSS는 X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X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XML을 파싱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XML RSS 할 때 요게 붙거든요. 요거는 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요게 붙어요. 요것 때문에 파싱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 탐탐님 같은 경우에는 파싱 하실 때 요거를 리플레이스로 날려버리셨는데 여튼간 요게 조금 난해하게 붙어 있어갖고 이게 RSS 방식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포맷 형태하고 제이슨하고 RSS가 있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포스트 겟 방식으로 날려주죠. 두 가지 차이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단어로 해서 검색을 하셔서 추가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물론 여기는 많은 분들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코드를 좀 나눠볼까요? 잠깐 질문이 혹시 더 들어온 게 있나요? 내 채팅창 어디 갔어? 알겠다. 네. 질문. 제이슨 형태로 그 데이터는 다 그러니까 포스트를 해서 뭐 XML이든 뭐든 제이슨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함수들이 다 있어요. 네, 조제님 맞아요. 네. 결국엔 저도 제이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이슨 포매팅으로 다 바꿉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알아보고요. 네. 그쵸. RSS가 시대의 구산물이었기 때문에 XML 형태가 돼 있어요. RSS도 좀 알아보시면 재미있는 놈입니다. 네. 재미있는 놈이에요. 왜 와이파이 이렇게 누워있는 게 RSS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혹수학고님이 더 잘하시네요. 역시 연륜이 있으셔서 동시 실행하셨네요. 네. 동시 실행, 예, 에어파이어님. 저도 즐겁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코드를 일단 나눠드릴게요. 여기 페북 엔잡너에다가,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전에 작성했던 페이스북, 어디 갔어? 왜 안 나오냐? 예.
제가 11시 타임에 돌아가는 코드들이 있어서 컴퓨터가 느려지고 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코드 나눠 드릴 거고요. 일단은 녹화는 중단하겠습니다. 여기까지.